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회에서. 법상 당연히 답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국회도 우리 법사위도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감사원을 마치 사조직처럼 운영하고 참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원행정처장님 먼저 질의를 해볼게요. 형사재판에서 진술의 임의성을 다툰다. 다시 말해서 진술한 사람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한 게 아니라 회유나 협박 등을 당해서 진술한 것이다라고 다투면 누가 아닌 것을 입증해야 합니까? 예, 모든 증명 책임은 검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가 그 사람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회유나 협박받지 않고 진술했습니다라는 걸 입증해야죠. 예.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증거 능력을 이제 인정받지 못하게 그렇죠. 되는 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어야 되겠죠. 예. 네, 이화영 재판에서 이화영 피고인은 자신이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라고 진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입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증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은 아닌지 이건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리고요. 지금 그 차정현 공수처 수사기획관 나오셨죠?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중간대로. 지금 현재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사건 진행하고 있죠? 네. 담당하고 있죠? 네, 제가 주인 검사입니다. 네. 이 사건이 해병대, 국방부, 대통령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가 해병대는 끝나가고 이제 국방부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수사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얘기를 못하죠? 구체적인 수사 상황이고 관계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자가 나온다면 대비를 할 수 잠깐 기다리시고요. 공수처장님, 네. 조금 전에 우리 법사위원장님 말씀하실 때에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진술 안 하셨는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국회에서? 그 부분에 있습니까? 관한 없습니까? 것이 아니라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회에서? 수사 계획과 수사 단계 이런 부분은 다시 수사 중인 주체로서는 굉장히 사건이라는 중요한 이유로 부분입니다. 진술 거부할 수 없죠. 잘 알고 계시죠? 국회 증감법 보여드릴까요? 국회 증감법 4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지금 법 위반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만 국회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사나 재판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그런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양해를 해왔던 것이지 법상 당연히 답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법에 명확하게 있다고요. 법규가. 좀 알고 답변을 하십시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실 수사 시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제대로 수사 시작 못했죠? 모든 관계자들 다 주된 관계자들을 포함이 돼 있고요. 네. 구체적인 수사 순서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방금까지 그 얘기를 했는데 또 얘기를 못합니까? 자, 그러면 다른 걸 물어볼게요. 혹시 지금 공수처에도 수사 외압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 수사하시면서 외압을 느낀 적은 있어요, 없어요? 원래 모든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면은 다양한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희 수사팀은 자고 오면 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이 말속에 뼈가 있다고 좀 느껴집니다. 혹시 수사 외압을 본인께서 당한다라고 하면 당당하게 불법 압력을 거부하고 박정훈 대령처럼 잘못이 있다라고 폭로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물론이고요. 네. 법과 원칙대로 수사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사 외압을 당하면 수사 외압에 대해서 폭로할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장님이 만약에 이런 수사 외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저도 청문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저 외압을 막는 그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자세는 지금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을 믿고 싶은데 여전히 지금 공수처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지금 수사 시작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렇다 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보세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지금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소재지 어디 있는지 알고나 계세요? 자주 소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분 지금 소위 말해 잠수 탔다, 연락도 안 받고 어딘가에 숨었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 공수처 이런 사실 좀 알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알고 계세요? 만일에 그런 지금 네. 네, 우리 저기 수사기획관 답변하시라고요. 오늘 제가 나온 거는 제 수사기획관으로서 나온 거, 주인 검사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환 관계자들이나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내용은 지금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질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할 의무도 제한 없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부터 답변하실 때는 그런 태도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적 관심을 굉장히 높게 받고 있는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그리고 수사 외압을 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시도록 하고, 저희는 그것과 별개로 지금 공수처의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아직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공수처장님은? 지금 국회에서 뭐 논의하고 또 그 국회권을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와 별개로 공수처는 그 의원님께서 주신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검찰도 화법을 가정해서 모든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도 300번, 400번 하고, 뭐 또 법원에서도 법원이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을 이용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도, 우리 법사위도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입니다. 필요하면 동행 명령장 발부하고, 필요하면 제가 직접 가서 강제구인 해오고, 필요하면 현장 검증하고, 국회에서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이 헌법에서 명하고 있는 헌법 정신, 삼권 분립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출국 금지요. 그건 법무부 권한입니다. 제가 권고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예.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다루는 곳이죠. 예. 헌법 전문가들이시죠. 예. 헌법 조항에 오타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헌법 오타요? 네. 130개 조항 중에서 오타가 예.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130조를 한번 보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헌법 개정에 대한 건데요.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표를 편지봉투에 붙여, 편지를 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투표에 붙여를 써야 되는데 티읕, 여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오타입니다. 전 국민이 투표한 87년 헌법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두 눈 무릎 뜨고 감시해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텔레비전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미 한 발언입니다. 깜짝 다 놀랐습니다. 시청자들도 그렇고. 아니, 우리 헌법에 오타가 있다니. 실제로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오늘 네. 들었습니다. 130조를 보면은요, 국민투표에 붙여 티읕, 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오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타가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국민투표를 한 이 헌법 자구까지 지금 보면 오타가 이렇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거를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22대 법사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느낀 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법무부 국방부가 출석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문제이고 이 부분은 나름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와 절차를 밟아서 반드시 불이익을 당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법 한도 내에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질의 태도도 국회의원들이 잘 해야 되겠지만 답변하는 태도도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오늘 특히 많은 국민들이 텔레비전 시청을 보고 있었어요. 국민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냥 공손한 것이 공손한 태도다 이것이 아니라 답변 내용도 태도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오늘 중간중간에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서 다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본인이 잘 알 겁니다. 국민들에게 답변한 태도가 불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국회법 49조 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위원장으로서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을 이용해서 퇴장도 시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 퇴장 피해의 첫 번째 케이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퇴장시키면 오히려 여기서 진땀을 안 빼고 집에 가도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30분 퇴장, 10분 퇴장, 20분 퇴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답변하는 태도, 내용 모두 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소간에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국민을 불편하게 한 것에 비하면 세발의 피 조족절이다. 이렇게 겸허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고 나우성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그분들의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법사위는 민생사안이 없습니까? 법사위에 있는 모든 것이 민생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본인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 좀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책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국회의원들도 사람이고 가급적이면 조곤조곤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지금 민생 상태, 스트레스, 우라통 이런 거 생각하면 그래도 의원들이 많이 자제하고 질의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균형 있게 앞으로 진행을 할 테니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귀가를 하시면서 국민들에게 불손한 답변 태도는 없었는지 한번 뒤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송법 취지에 따라서 그 해당 사유에 해당을 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가 됩니다. 재척이나 회피해야 되죠? 예. 형사소송법 17조에 보면 법관이 피고인 피해자의 친족, 피고인 관계가 있을 때는 재척해야 된다. 민사소송법도 41조 재척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에서 가족관계 혹은 당사자일 때는 재척해야 된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원 차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관이 재판할 권한은 헌법상 권리입니까? 헌법에서 이제 법관의 신분을 규정을 했기 때문에 헌법에서 유래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상의 권리지요. 예. 법관은 헌법에 의해서 양심과 법률에 의해서 재판한다 되어 있고요. 헌법재판도 헌법상 권리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죠. 그럼 제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때 만약에 그 법률안이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에 관한 사안이라면은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마찬가지로 재척이나 회피해야 되겠죠?
처장님. 예. 어제 이제 잠깐 엊그제 질문이 나온 거라서 제가 이제 교과서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에 어떤 이제 요건이 필요한지 아닌지 헌법학계에서는 이제 그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그 견해에서는 아마 이제 제가 지금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상의 권리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원의 판사들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재판할 권리도 헌법상의 권리라는 거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과 당사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척하고 회피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도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권리이지만 이렇게 본인이나 가족에 관한 사안의 경우에는 제척이나 회피돼야 하지 않느냐 여쭙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위원 주신 것처럼 그리고 전 의원님 이제 질의 주신 것처럼 이제 내재적 한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 저는 일반론적으로는 내재적 한계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구체적인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시고요. 예. 우리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지금 입법안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민소법이랑 형소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관의 그 가족의 경우에 제척, 회피, 사유를 규정한. 그러면 이 법은 위헌입니까?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헌이 아니죠.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같은 사유에 대해서 제척이나 회피를 규정하는 게 위헌입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도 예. 위헌이 예. 있냐고요? 법으로 규정하는 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거부권이 결국에는 이제 헌법에 정해진 그 권리.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질문하는데 이건 답이 길어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 여쭙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헌법은 내재적 한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거부권 행사에. 예, 내재적 한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케이스 사안에 있어가지고 포섭 문제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네. 그 포섭을 어디로 재판소장 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의 지금 그 의견대로 모든 권한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특정 법안이 일단 내재적 한계는 있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헌법 교과서나 헌법 관련된 논문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자료들에 의하면 더구나 국회 입법조사사무처의 보고서에도 의하면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해충돌 방지 원칙이고 법원이나 헌재에 적용되는 것과 똑같이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해충돌로 제척이나 회피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권한쟁의라든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대부분의 헌법학자들과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제척과 회피를 규정해도 그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우리 처장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사유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유로 위헌이 아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그에 앞서서 현재 제가 발의한 법 외에 현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있는데 아신가요? 예,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통과가 됐던 법입니다. 그 법에 의하면은 이해충돌방지법 3조에 의하면 대통령도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하면 대통령 배우자의 특검법에 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수사와 재판 등에 관한 대통령의 업무에 관해서도 이해충돌로 회피 사유가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도 대통령의 본인과 본인의 가족에 대한 특검 법안에 대한 문제는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 이 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실제로 그동안 수차례 본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 법을 무시하고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한 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이해충돌이 있을 때는 반드시 회피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결론은 기존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도 대통령의 본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법은 당연히 회피해야 되고 거부권이 제한이 돼야 되고요. 이번에 그래서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동안
그러한 기존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무시하고 법을 위반을 해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관해서 그 업무를 적시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해충돌 시 회피해야만 한다는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우리 헌법사무재판소의 처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현재 있는 기존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사례를 다룬 바는 없는 걸로. 위헌이 아니고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헌 논란이 있다라는 적은 듣지 못했죠. 네.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확실히 정리를 한 법이 이번에 제가 제출한 대통령의 이해충돌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법을 거의 있는 그대로 확인했던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 거부권을 거부하는 이 법안이 위헌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아직 사건이 들어오진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감사원은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가장 청렴하고 공정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서 감사원장이 대통령 국정운영 자문기관이다라고 그야말로 자인하고 그리고 정권의 행동대장, 돌격대 이런 등등의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 정권은 감사원을 마치 사조직처럼 감사원을 운영하고 정적과 그리고 반대편을 제거하고 방송 탄압을 하고 그러는데 도구로서 앞장섰습니다. 감사원의 액터지오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그런 해석 거기에 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감사원에 액터지오에 대한 감사 계획 있느냐 질의를 보냈더니 감사원의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2024년도 연간 감사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죠. 네. 감사원은 가장 공정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중잣대, 내로남불, 감사원은 이런 건 없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동안 감사를 어떻게 개시하고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2년 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진술을 한 겁니다. 6월에 서해 공무원 감사에 착수를 했는데 그 내용이 그냥 진술에 당시에 회의록에 있습니다. 새벽 4시에 TV 뉴스를 보니까 연합뉴스 채널을 틀었는데 해경청장이 월북이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직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격분해서 감사원 간부 회의를 소집을 해서 감사 착수했다. 이렇게 법사위에서 버젓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감사에도 권익위 내부의 제보자가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비위에 대해서 제보가 있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병호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권익위 감사를 법사위에서 왜 했냐 그랬더니 국회의 제보가 있었다. 제가 알기는 그 국회가 아니고요. 국회는 의결을 해야 됩니다. 당시 국회의원 1명의 제보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서영교 의원님, 박지원 의원님, 그리고 저 장경태 의원님도 하셨나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권익에 대한 감사를 하라.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액터지오에 관해서 감사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원이 해왔던 감사에 착수하는 그 행태를 보면
감사원 사무총장이 혼자서 격분해서 TV 보다가 감사하고 내부의 제보자 1인이 감사하라고 해서 하니까 국가 정부 기관을 몇 달 동안 탈탈 터는 그런 감사를 착수를 하고 정치적 표적 감사를 하고 그냥 자의적으로 감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터지오는 지금 어떤 겁니까? 액터지오가 지금 국민의 혈세에 22억이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그 회사가 정체가 있는지 1인 회사로서 세금도 못 내고 법인격도 박탈당한 그런 회사에 지금 22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앞으로 5천억이나 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감사원이 감사를 안 해서 5천억이 낭비가 되면 사무총장 책임지시겠습니까? 이런 거 보고 사무총장 격분 안 하십니까? 당장 감사원 간부회의 열어서 감사 착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이중잣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왜 전임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런 거 보고 바로 감사원 회의 소집해서 감사 착수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 한 명이 감사하라니까 권익이라는 그 정부기관을 통째로 몇 달간 감사를 하고 표적 감사를 하고 그런 걸 했던 감사원이 왜 이거는 못한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감사, 권익위 감사, 액터지오 감사 하시겠습니까?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